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하는 기업의 남다른 DNA를 살펴보는 시간, 성공 DNA 더 유니콘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호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배우 윤정희 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국 영화의 황금기로 불렸던 1960년대, 문희, 남정임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던 주인공이죠.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윤정희 씨는 지난해 치매 투병 사실이 공개되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비단 유명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매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대부분의 치료제 연구가 실패로 돌아가며 치매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자리 잡은 치매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메디포럼 제약 박재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메디포럼 제약, 이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회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을 설명하기 전에 모회사인 메디포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포럼은 천연물 치매 치료제인 PM012를 개발하여 식약처로부터 2비 3상을 승인받아 현재 임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인 MF018을 개발하여 최근 식약처로부터 2상 승인을 받는 등 천연물 신약을 주로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한편 메디포럼은 신약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R&D 조직과 개발된 신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여 기존 제약사 인수를 물색하던 중 펩타이드 신약 개발 제약회사로 20년간 입지를 다져왔던 시트리라는 회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실사를 거쳐 인수하면서 상호를 시트리에서 메디포럼으로 메디포럼 제약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즉 메디포럼은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하면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이외에 합성물 신약 연구개발, 의약품 생산 제조, 마케팅, 영업 등 제약업 전반에 대한 걸친 수직 계열화를 이룰 수 있었고, 메디포럼 제약이 코스닥 상장 회사인 만큼 임상비용, 연구개발 비용 등을 보다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즉 메디포럼으로서는 날개를 달게 된 셈입니다. 비상장 회사인 메디포럼이 상장 회사인 메디포럼 제약, 그러니까 시트리죠. 이 시트리를 인수한 회사 상황이라서 조금 더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메디포럼 제약의 합병을 결정한 걸까요? 메디포럼 제약은 펩타이드 신약 개발 이외에 합성물 치매 치료제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여서 천연물 치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모 회사 메디포럼과 전략적 시너지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메디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 신물질에 대한 임상이 끝나게 되면 생산 및 판매는 메디포럼 제약이 담당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데다가 메디포럼 제약은 매출과 손익 구조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회사라서 인수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난해죠. 그 2019년도에 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적자 늪에 빠진 지 불과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른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을 회복하실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이미 경영 실적에 대한 결과를 공시했기 때문에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매출은 2018년 약 205억 원에서 2019년 약 3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를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18년 약 58억 원 적자에서 2019년 약 15억 원 흑자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29%를 기록했다는 기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난 2년간의 투자가 이제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라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업계의 고질병인 밀어내기 매출과 리베이트가 전혀 없는 깨끗한 회사입니다.
유비스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원예 처방 금액 증가율이 51%로 100억 원 이상 매출 제약사 중 증가율 6위라는 기념비적인 실적을 거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6위라는 실적을 거두게 됐다고 말씀을 좀 들으니까 예. 대단하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이 영업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경영 실적 개선 주요 요인은 첫째, 과거 대형 제약사 위탁 제조 영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판매 대행 영업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였고, 이를 정착하기 위해서 기존의 악성 재고를 정리했습니다. 유통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기존 재고 정리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단연간 쌓여있던 시장 악성 재고를 정리하는 데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비용이 2018년 대규모 영업 적자로 나타났지만 2019년도에는 이를 극복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를 들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 동안 30개가 넘는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국내 대형 제약회사도 1년에 2-3개 정도의 신제품밖에 출시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30개가 넘는 신제품 출시는 자랑할 만한 업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신제품 출시 수를 보면 국내 제약업계에서 메디포럼 제약이 단연 1등이라는 점에서 직원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회사만의 특징으로 개발부와 영업부 간의 유기적인 소통 문화를 들고 싶은데요. 이 소통 문화는 신제품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 이 직원분들에 대한 애착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대형 제약사 위탁 제조 방식의 어떤 영업 방식을 벗어난 것, 그리고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 이 두 가지가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또 다른 요인이 또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들고 싶은 거는 매출 규모를 위해 유지하던 일반 약 생산량을 과감히 대폭 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회사에서는 일반 약이 수익보다는 매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죠. 메디포럼 제약은 그중에서도 일반 약 매출 비중이 업계 평균보다 높았고, 그 결과 2018년 원가율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회사 중 한 곳이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제품을 정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김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마진이 적은 제품 30여 개에 대해 과감히 생산 중단 조치를 하여 원가율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들고 싶은 거는 직원들인데요. 저희 회사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저희 회사는 훌륭한 인재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부서 간 브레인스토밍 토론과 소통을 강조한 결과 그 직원들이 스스로 소통을 하며 마치 한 몸과 같이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저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약, 특히 이 매출을 좀 담당하고 있었던 그 일반약 부분을 갑자기 이제 감산 결정을 좀 어떻게 보면 내리신 거잖아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거는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떻게 보면 신제품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은 일반약 생산은 최소화하면서 전문약 중심의 제약회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이제 마쳤고요. 전문약 중에서도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특화된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즉, 저희 회사는 수익이 적은 제품은 과감히 정리하면서 수익이 많은 신제품을 다량 출시하는 선순환 구조에 이미 들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투자를 줄이고 조직을 축소하는 등 긴축 경영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 좋은 실적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에서 이제 영입을 하였고,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 생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오히려 공격적인 전략을 택한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 메디포럼 제약의 주요 제품들이 궁금해지는 좀 시점인 것 같아요. 메디포럼 제약은 지금 그러면 어떤 제품들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계신가요? 특별한 제품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인 하나로 주요 제품 중 하나로 치매 치료제인 엑셀C가 있습니다. 아산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30여 곳에서 처방되고 있고 치매 환자가 늘면서 그 매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척수 손해변성증이라는 희귀질환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를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급여를 위한 국내 대규모 사상 임상을 서울대 등 대학병원에서 진행 중인데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보다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쪽에 좀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올해 1월이었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그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최대 화두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였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는 사실 전 세계 유수의 연구진들과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높은데 우선 지금 개발 중인 그 제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메디포럼 제약 자체적으로 판매 중인 치매 치료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품인가요? 저희가 판매 중인 치매 치료제로서 엑셀C라고 있는데요. 이 엑셀C는 치매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시한 시트페질, 도네페질 계열의 치매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자사 전환을 위해서 생동 실험을 진행 중이고 또 다른 대표적인 치매 치료제 시트빅은 올 가을에 출시됩니다. 이로써 주요 치매 치료제 3개 제품을 갖추면서 치매 치료제 전문 개발 회사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새롭게 개발 중인 PM01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메디포럼 제약의 모회사인 메디포럼이 대학병원 30개 이상이 참여하는 천연물 추출물인 치매 치료제 PM012에 대해서 대규모 2B 3상을 진행 중입니다. 한방에 알려진 200여 종 후보 물질 가운데 50개를 선별하여 뇌활성에 특화된 천연물 7종의 최적화된 효력 배합비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17년간 다양한 시험 모델에서 치매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천연물 의약품으로서 PM012를 표준화시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 PM012와는 또 다른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물질은 어떤 물질인가요? 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혁신적인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을 해외 글로벌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치매 치료제들이 접근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어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계약을 구체화시켜 좋은 소식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이라는 것이 정설로 여겨졌었는데 최근 학계 동향을 보면 이를 뒤집고 타우 단백질의 엉킴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바이오마크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 중인 글로벌 연구기관은 이 타우 단백질 엉킴을 해결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선두에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체결 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 기존 치매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환자들과 가족들이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메디포럼 제약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요? 메디포럼 제약은 앞으로도 매출과 수익 구조가 꾸준하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의 중요한 자금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매출이나 수익 없이 연구만 진행하는 기업이 아니라 확실한 캐시카우를 갖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한 메디포럼 제약이 향후 매출 수익 연구개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향후 메디포럼 제약은 치매 치료제 개발과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및 자금 지원이라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군요. 그렇다면 올해 2020년 경영 실적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도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올해도 역시 매출 20% 이상 성장, 영업이익은 업계 평균 이상인 10%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월, 2월 매출 추이를 볼 때 저는 이미 목표 달성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에 들어온 수익 구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밀어내기 매출이 전혀 없고 장기 미수채권 비율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체질 개선을 하였습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률이 좋은 전문약 생산을 늘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약 생산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수익 개선은 자연스럽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가율이 여전히 시장 평균보다 높은 40%대 후반을 기록 중인데요. 원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진행 중입니다. 원가율을 낮추기 위한 3가지 프로젝트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설명을 좀 하나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원가율이 낮은 전문약 판매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판매 대행 방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전문약 매출 증가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많은 전문약 특성상 한 번 늘어난 매출이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료, 부자재의 부피가 크고 원가율이 높은 일반약 제품을 과감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팀에서 제품의 원가율을 산정할 수 있는 원가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폐기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폐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와 인력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재 전문가를 영입했고요. 공정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비용을 과감히 늘렸습니다. 또한 재고 폐기를 줄이기 위해서 구매 전문가를 영입하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구매, 생산 단계부터 영업팀과 소통하면서 최적의 구매량을 선제적으로 미리 선정하는 방식으로 불용 재고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연구 개발에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하면서 당연히 현재 비즈니스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겠죠. 앞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 개발 등 놀랄만한 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실적도 그렇고 내부적인 직원들 결속도 그렇고 계속해서 회사를 탄탄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올해부터 주주 친화 경영 정책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주 친화 경영 정책을 당연히 실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익 배당과 같은 정책은 당장 실시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막 선순환 구조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직 이익 잉여금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디포럼 제약은 주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의 전략보다는 연구개발 분야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 회사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저는 주주 가치,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주주 친화적인 경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국내 최대 IR 업체와 IR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회사 공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에서도 저희가 나아가려는 비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받고 싶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늘리고 홍보부서를 신설해서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은 그러니까 합성물 신약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치매 등노인성 질환에 대한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나설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현재 임상 진행 중인 치매 치료제와 척수 손해 변성증 치료제 외에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현재 기존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에 항응고제인 아픽사반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더 나아가 이 플랫폼에 치매, 파킨슨병 치료제를 적용하는 연구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2건의 특허 출원을 하였고 가시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은 한번 투여하면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하는 기술로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매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가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고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면 환자의 선택은 당연히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되겠죠. 저희 연구소만의 특징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영업부, 마케팅 부서와 활발히 소통한다는 것인데, 연구소는 연구만 하고 영업부는 영업만 한다고 해서 회사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회사를 보더라도 기술력만 믿고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의 니즈가 없는 제품을 개발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개발 초기 연구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에 대한 의견 교환, 판매 전략을 공유하는 소통 시스템은 저희 회사만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대표님의 경력이 특이하신 점도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에요. 이 검사 출신이시면서 또 기업자문 변호사 역할을 도맡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면서도 반대로 신약 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법조인으로서 기업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떤 법조인보다도 경험이 많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더하여서 그동안 쌓아온 국내의 기업인들, 금융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또 법조인이 되기 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주주들이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법조인 출신 경영원으로서 특히 제가 강조하는 가치는 투명, 경영, 공정 경영입니다. 투명한 경영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듯이 법조인으로서 경영 쪽에는 좀 문외한이냐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도 계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법조인이 가지는 강점 중에 하나가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 진작을 하고 그들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서 이 투명한 경영의 토대 위에 직원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을 보면 제가 얼마나 잘할 수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주 여러분들께서 저희 메디포럼을 믿고 신뢰하고 지켜봐 주신다면 그 기대에 부응해서 꼭 최고의 바이오 회사 그리고 최고의 제약 회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메디포럼 제약은 신약 개발이라는 허상에만 매달리지 않고 개발과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탄탄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메디포럼 제약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 들려줄 기분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메디포럼 제약 박재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세 시대를 맞아 치매는 앞으로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침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한국에선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도 만만치 않게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치매 치료제 개발이 난공불락에 비추어 설명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개발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아무나 침범하기 어려운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메디포럼 제약을 포함한 메디포럼 그룹의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공 DNA 더 유니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